첫 번째 이론, 시뮬레이션 가설과 픽셀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사실 엄청나게 발전한 문명이 만든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거. 철학자 릭 보스트롬이 2003년에 제안한 시뮬레이션 가설이 바로 그 이야기야. 그는 이렇게 말했어. 만약 어떤 문명이 의식 있는 존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다면 그 시뮬레이션 속 존재들이 워낙 많아져서 우리가 그중 하나일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런데 물리학에서도 이걸 뒷받침하는 단서가 있어. 바로 플랑크 길이야. 약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크기인데 이게 공간의 최소 단위일 수 있어. 마치 게임 화면의 픽셀처럼. 그 이하로는 공간 자체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지. 빛의 속도가 마치 컴퓨터의 처리 한계처럼 작동하고 양자 입자가 관측되기 전까지 확정된 상태가 없다는 것도 묘하게 시뮬레이션 개념이랑 맞아떨어져. 물론 증명된 건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는 이야기 아니야? 두 번째 이론, 수학적 우주 가설. 자, 이번엔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야. 물리학자 막스 테그마크는 우주가 수학으로 묘사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수학이라고 주장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수한 수학적 구조 그 자체라는 거야. 그는 이걸 수학적 우주 가설이라고 불러. 우리가 숫자와 방정식으로 자연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수학이 편리한 도구여서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수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야. 태그마크는 더 나아가서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조는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어. 즉, 우리 우주도 가능한 수학 구조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지.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출판한 책 우리의 수학적 우주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는데 당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어.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감이나 감정, 존재 자체도 결국 수식과 구조로 환원되는 거잖아. 뭔가 묘하게 허무하면서도 경이롭지 않아? 세 번째 이론, 초월적 관념론과 의식. 이번 이야기는 철학에서 출발해.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틀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주장했어. 예를 들어 공간과 시간 자체가 우주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적용하는 구조라는 거야. 즉, 우리가 아는 현실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 감각과 인식이 구성한 결과물이라는 뜻이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카메라가 찍은 사진처럼 실제를 그대로 담은 게 아니라 뇌가 편집하고 재구성한 버전이라는 거야. 더 나아가 어떤 철학자들은 의식이 없으면 현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도 관측자가 없으면 입자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개념이 등장하거든. 물론 칸트는 사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는 없다고 했어.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는 어쩌면 의식이 빚어낸 환상일 수도 있는 거야. 네 번째 이론, 조상 시뮬레이션 논증. 앞서 시뮬레이션 가설 이야기를 했는데 닉 보스트롬은 거기서 훨씬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했어. 그게 바로 조상 시뮬레이션 논증이야. 핵심은 이거야. 미래에 초월적으로 발달한 문명이 자신들의 조상, 즉 우리를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컴퓨터로 고대 로마를 재현하듯이 훨씬 강력한 기술을 가진 미래 인류가 지금 우리 시대를 통째로 돌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보스트롬은 세 가지 결론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라고 봤어. 첫째, 문명이 그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멸망한다. 둘째, 발전한 문명이 조상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없다. 셋째, 우리는 거의 확실히 지금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미래 문명이 단 아주 적은 자원만 써도 엄청난 수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 속 존재가 실제 존재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 확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지. 다섯 번째 이론, 홀로그래픽 원리.
이번 이야기는 진짜 머리가 살짝 어지러질해질 수 있는데 차근차근 들어봐.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게 있어. 물리학자 헤라르트 토프트가 1993년에 제안하고 레너드 서스킨드가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야.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우주가 사실은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에서 만들어진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거야. 마치 신용카드에 있는 홀로그램 스티커처럼 평평한 표면에 3차원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는 블랙홀 연구에서 나왔어. 어떤 물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그 물체의 모든 정보가 블랙홀의 2차원 표면에 기록된다는 거야. 그리고 서스킨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은하, 별, 행성, 사람까지 포함한 이 3차원 세상 전체가 우주 지평선이라는 2차원 표면에 인코딩된 정보의 투영일 수 있다고 말했어. 즉, 우리가 느끼는 깊이감과 공간감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실험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현대 물리학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론이야. 여섯 번째 이론, 볼츠만 뇌 문제. 이번 건 조금 기묘하고 섬뜩하기까지 한 이야기야. 19세기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의 이름에서 따온 볼츠만 뇌 가설이야.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해. 하지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극히 낮은 확률로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구조가 순간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구조 중 하나가 뇌일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온전한 기억과 의식을 가진 뇌가 무작위 요동으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 우주가 무한히 오래 존재한다면 이런 볼츠만 뇌가 실제 역사를 통해 진화한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런 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지금 네가 경험하는 모든 기억, 감정, 이 글을 읽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진짜 과거에서 온 게 아니라 찰나에 생겨난 환상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이건 아직 우주론에서 해결되지 않은 난제 중 하나야. 일곱 번째 이론, 셀룰러 오토마톤 해석. 이번엔 컴퓨터 과학에서 나온 아이디어야. 1970년 수학자 존 호턴 콘웨이가 만든 생명 게임이라는 게 있어. 아주 단순한 규칙 몇 가지만으로 격자 안에서 세포가 살고 죽고 번식하는 걸 시뮬레이션하는 거야. 그런데 이 단순한 규칙에서 놀랍도록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들이 저절로 생겨나. 이걸 보고 물리학자 스티븐 울프럼은 우주 자체가 이런 셀룰러 오토마톤처럼 작동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어. 즉, 우주가 어떤 근본적인 규칙 집합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대한 계산 시스템이라는 거야. 별, 생명, 인간의 의식 같은 복잡한 것들이 사실은 믿을 수 없이 단순한 기본 규칙들이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지. 울프럼은 2002년 저서 새로운 종류의 과학에서 이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주는 어떤 근본적인 알고리즘이 실행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자유의지와 복잡한 현실도 결국 규칙이 만들어낸 패턴일 뿐이라는 뜻이 돼. 여덟 번째 이론, 우주 배경 복사의 이상 현상. 이번엔 실제 관측 데이터에서 나온 이야기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들어봤어? 빅뱅 직후 남겨진 빛의 흔적으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미세한 전자기파야. 이걸 지도로 그렸더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 첫 번째는 소위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의 특정 패턴이 태양계 평면과 이상하게 정렬되어 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무작위적이어야 할 우주가 왜 우리 태양계와 연관된 방향성을 가지냐는 의문을 낳아. 두 번째는 냉점이야. 평균보다 약 70 마이크로 켈빈 더 차가운 비정상적으로 큰 영역이 발견된 거야. 일부 연구자들은 이게 우리 우주 너머 다른 우주와의 양자 얽힘의 흔적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해. 이런 이상 현상들이 단순한 통계적 우연인지 아니면 우주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단서인지는 아직 논쟁 중이야. 하지만 시뮬레이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연산 오류나 경계 조건의 흔적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 완전히 무작위적이어야 할 우주의 패턴이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아홉 번째 이론, 미세 조정 문제. 이제 이 질문을 해볼게. 우리 우주는 왜 이렇게 생명이 탄생하기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 물리 상수들, 예를 들어 중력의 세기, 전자기력, 원자의 질량 같은 값들이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예를 들어 중력 세기가 현재보다 10의 34제곱분의 1만큼만 달라도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은 만들어지지 않아. 이게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밀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이걸 미세 조정 문제라고 해. 이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뮬레이션 가설이야. 우주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라면 생명이 등장하도록 값들이 설정되어 있는 게 당연하잖아. 다른 설명으로는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는 다중 우주론이 있어. 각각 다른 상수를 가진 우주들 중에서 우리는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태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느 쪽이든 우리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사실은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질문을 남겨줘. 10번째 이론, 양자역학과 측정 문제. 마지막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토대 위에 있는 이야기야.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 같은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가 동시에 겹쳐 있는 중첩 상태에 있어.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순간 딱 하나의 상태로 결정돼 버려. 이게 바로 파동함수 붕괴야.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보통 이런 생각이 들지. 관측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고? 이게 측정 문제야. 현실이 관측 행위에 의해서만 확정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우주의 모든 것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 코펜하겐 해석은 관측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고 말하고, 휴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은 파동함수가 붕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각각의 평행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해. 어느 해석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확정된 현실이 근본적으로는 불확정적인 가능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공통이야.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니 어때? 우리 우주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답이 없지만 이 질문 자체가 과학과 철학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아닐까?